적절한 선에 늘 머물게 하는 게 유교와 다른 종교, 이제 중국 전통에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그 사상을 지배한 것이 유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가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도가. 노자 장자적인 사상이요. 유와 도가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유가와 도가. 근데 유가의 근본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언제나 형식과 내용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는데 유가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유가는 사람이 인격적인 완성을 이룩하는데 한편으로는 문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질. 이걸 비유하자면 문은 꾸밈입니다. 형식이고 외면적인 꾸밈새. 꾸밈새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탕과 꾸밈새, 이 두 개가 잘 어우러져야 완전한 인격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논어의 말에 보면 문질 빈빈 연후군자라고 합니다. 문질이 빈빈해야 된다. 문질 빈빈. 문과 질이 빈빈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건 글자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그냥 문질 빈빈. 나무목 두 개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문질 빈빈 연후군자라고 합니다. 그런 뒤에야 연후군자. 연후군자. 문질이 빈빈한 그런 뒤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군자라는 이상적인 인격이죠. 여기서 문과 질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공이라는 공자 제자한테 유가 사상을 좀 공격했어요. 공자의 사상을. 뭐라고 했느냐. 군자는 바탕만 좋으면 되지. 바탕만 좋으면 되지. 무슨 꾸밈새가 필요하냐. 문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자공이라는 제자가 얘기합니다. 당신 말씀은 좀 부족합니다. 라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털 빠진 호랭이 가죽은 개나 양 가죽하고 똑같습니다. 개 가죽이나 양 가죽하고 똑같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호랑이 가죽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죽의 무늬, 털의 무늬에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물론 가죽도 호랑이 가죽이 개 가죽하고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가죽의 바탕과 그 위에 아름답게 펼쳐진 무늬가 어우러졌을 때 값이 나가는 것이지, 마냥 바탕만 가지고 따지면은 털 빠진 호랭이 가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서 육아에서는 어떻게 인격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진실성을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진실성, 아주 충후하고 인정 많고 따사로운 마음,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들어갔냐면 질에 들어갑니다. 질. 그런데 그 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질고 충후한 마음, 따사로운 마음이 있으면 그걸 인간관계에서는 무조건 아무렇게나 표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형식에 맞게 그걸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끌어안고 뽀뽀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에? 그 딱이 맞기 딱 알맞단 말입니다. 응? 사랑하면은 거기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꾸밈새가. 언제나. 좋아한다고 해서 요즘은 너무 요즘은 형식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좋아하면 그냥 무조건 다 표현해버리고, 그런 때는 오히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시대 많이 읽었던 어린 왕자라는 책 보면은 그 여우하고 왕자가 친해질 때 하루에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만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한 걸음씩 다가서.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내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형식이 빠지면은 내용도 없다는 게 육아의 생각입니다. 그 아주 좋은 내용을 올바른 형식 속에 담아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이게 육아의 예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예로. 바로 그 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예입니다. 문에는 여러 가지가 물론 들어가죠. 문에는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문입니다. 사람이 교양이 있다라든지. 시골 사람, 거기서는 이제 문은 없고 질만 있는 사람으로 시골에서 아주 인심 좋은 사람을 꼽습니다. 시골에서 살면서 교양이나 그런 건 없어도 사람이 아주 착하고 어질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완전 완성된 인격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런 사람은 문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게죠. 또 한편으로는 문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이 육아의 지론이고 그것의 대표가
이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도 상당히 제가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남들이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러기를 저보고 열려 있다고 하더만요. 사람이 참. 열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워낙 저를 가르쳐 주신 서당 선생님이 너무 열린 분이라 아주 제가 열리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서당 선생님이 첫 번 사제지간에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담배를 권하셔서 제가 아주 기절초풍을 했죠. 그랬더니 왜 담배를 마다는 거야? 그러시더니 이거 우리나라만 이러는 건데 광해군인가 연산군인가가 담배를 싫어했대요. 그러는 바람에 어른 앞에 담배 못 피게 자꾸 그래가지고 풍습이 됐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자네들 늘 피는 거면 내 앞에서 피게. 그래서 70 먹은 선생님하고 늘 같이 담배를 피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그런 구애를 안 받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전공이 유학이다 보니까 그걸 또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아주 레포트를 낸다든지 그럴 때 한 손으로 내밀으면은 저는 안 받습니다. 학생이. 너는 손이 하나뿐이냐? 그러죠. 그러면 그때 멈칫멈칫 깨닫고 두 손으로. 그럼 받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형식에 담겨져야 된다. 그 마음만 있다고 그래서 형식을 무시하고 나면은 개성에 따라서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아의 정신이 이제 그렇고 이것이 아주 조심성 있고 문화적으로 쌓아온 틀인 예 속에 담겨져야 된다. 이것이 유교의 주장이고 이 리꾀는 바로 그러한 예를 대변하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태도, 형식에 맞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태도를 이제 집약해서 이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밟아간다,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호랑이 꼬리를 밟듯이. 꼬리니까 이제 앞은 아니죠.